안녕하세요. 크롬44입니다. 현재 시간은 1월 18일 오전 8시 10분이고요. 제가 아침에 좀 일어나가지고 어디 좀 다녀오느라고 오늘 좀 영상이 늦었네요. 근데 뭐 가격이 지금 옆으로만 계속 빼고 있어가지고 대략 14일 12시부터 해가지고 옆으로만 계속 빼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4시간봉, 일본 기준 과매수 구간을 지금 옆으로 시키고 있는데 이런 형태의 모습은 상승장에서 보통 많이 보이는 모습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제가 어제 추격 매수 하시는 것도 좀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신 뭐 전액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서 25% 다시 한번 혹시 무포지션이신 분들은 그다음 여기서는 50% 들어갈 만해요. 여기서 다시 25%이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는데 만약에 이게 2019년 사이클을 따라간다면 제가 2019년 사이클하고 비슷하다라는 얘기는 벌써 몇 달째 해오고 있고요. 뭐 라이트코인 강세에 나타나는 부분도 상당 부분 닮아 있다. 그리고 어쨌든 200 EMA가 깨지지 않고 이렇게 가고 있다는 부분은 되게 괜찮고요. 이게 잘하면 조정이 오더라도 아래까지 안 오고 이제 요 200일 EMA가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도 꽤 높아졌다라는 거. 그 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펀딩피도 과열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롱 포지션이 과도하게 한쪽 포지션으로 쏠리지도 않고 제가 세력이라면 그냥 들어올릴 것 같아요. 그리고 냄새가 좀 그냥 들어올릴 것 같은 냄새가 많이 나옵니다. 2019년에도 이랬어요. 2019년에도 보시게 되면 주봉으로 보시면 바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네. 한번 주봉상 21선 돌파하고 나서는 조정이 없죠. 네. 어디까지? 여기까지 조정이 없어 버리죠. 조정이 없잖아요. RSI 과매수 구간을 이렇게 횡보 상승하면서 시켜버렸고요. 지금이 이제 횡보 상승을 3일째 하면서 RSI 과매수 구간을 시키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고비라고 할 수 있는 12,500달러에서 12,600달러, 즉 60주 EMA, 120주 EMA가 모여있고 20개월 EMA,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평행 채널의 상단이 몰려있는 부분, 그 부분을 돌파하게 되면 또 하나의 장대 양봉이 출현하면서 탈 구간이 없죠. 이 장대 양봉을 보고 여기서 추격 매수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자리를 안 주죠. 이렇게 한번 주고 갔으면 좋겠는데 결국 자리가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데 그나마 이걸 먹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제 이 조정도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미미한 조정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개미들은 결국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 탔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뭐 포모를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2019년 사이클하고 같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지금 거래량 혹은 투자 시장 자체가 선물로 좀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거 조정이 나오게 되면 너도 나도 롱 잡을 거란 말이에요. 너도 나도. 근데 여기까지 시장가로 비트 긁어가면서 가격을 말아올릴 롱 세력 입장에서는 자리를 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자리를 주더라도 한참 올린 다음에 주겠죠. 자기는 청산시키면서. 그때쯤 이제 개미들은 매수 마려워서 지금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거고. 그래서 결국엔 지금은 아래에서 매수해서 제가 10에서 15%만 익절하라고 포지션 유지하라고 그렇게 당부드린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기가 뚫렸다라는 건 사실상 이거 찐반이라는 거예요. 찐반. 뭐 이게 데드캣 반등이다, 다시 내려올 것이다, 찐 상승이다, 뭐 말들이 많긴 하지만 저는 75% 이상은 이게 찐 상승이고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의 문제만 남은 거죠.
피보나치 레벨로 2019년 사이클처럼 0.782까지 올라갔죠. 618이 아니었죠. 여기 보면 786까지 올라갔죠. 786까지 올라갈 건가, 618까지 올라갈 건가, 아니면 0.5레벨까지 올라갈 건가. 당시 토탈 차트는 0.5 되돌림까지 올려주었고요. 그 말은 즉슨 비트코인 상승률 대비 토탈 차트의 상승률은 적었다라는 얘기고 알트코인으로는 재미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비트코인은 저점 대비 786까지 올라갔어요. 보시게 되면 786까지 올라갔지만 토탈 차트 같은 경우에는 0.5레벨까지 제가 올라간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0.5레벨인지 618인지 좀 헷갈리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618이었나? 어쨌든 비트코인 상승률보다는 적었다라는 거. 그 말은 즉슨 시장을 비트코인이 견인했고 알트코인들은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저조했다라는 얘기죠. 그런 와중에 이런 자리 조정 왔다라고 좋다고 알트코인 탄 분들은 쓴맛을 봤죠. 결국. 그래서 매매하기 상당히 어려운 자리인 것도 맞아요. 도미넌스 차트 잘 보셔야지 그냥 무지성으로 알트 매수 들어가셨다가는 큰일 나지만 어쨌든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구간까지는 어쨌든 알트코인은 같이 데리고 갈 것이다. 그거 하나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가격 조정이 안 와서 되게 초조하신 분들 많으실 건데 지금 가격도 저점이 15,500달러인 걸 감안하면 결코 저는 높은 가격은 아니라고 보고요. 매수 마려우신 분들은 한 25% 정도 대신 알트는 사지 마시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한 6개월에서 좀 길게 보면 한 2년 동안 존버할 각오 하시고 들어가 보시는 건 기대 수익 대비 위험률은 상당히 낮은 정말 좋은 구간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항 구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추세 남았지만 이 추세는 저는 약한 추세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상승이 가짜 상승이었고 이 상승이 가짜 상승이었거든요. 요건 ETF 통과로 만들어낸 가짜 상승, 요건 루나 도건이 비트코인 8만 개에서 10만 개 동안 사면서 단기간에 매집하면서 만들어낸 가짜 구간.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잘 보세요. 20일 EMA가 지금 빨간색 60일 EMA와 120일 EMA까지 뚫고 올라왔죠. 오늘 종가 마감하면 더 올라오겠죠. 그럼 남아있는 마지막 이평선은 200일 EMA예요. 즉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조만간 얼마 만에 골든 크로스냐면 이때 나왔죠. 이평선 다 모아놓고 뚫은 거 보이시죠? 이런 게 추세 전환입니다. 이런 게. 그리고 결국엔 데드크로스가 안 나왔거든요. 마지막 데드크로스, 즉 2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 아래를 하회했던 때가 언제였냐면 요때예요. 요때 올라가는 척 페인팅을 줬지만 잘 보시게 되면 차트 꼭 확인하세요. 20일 이평이 200일 이평을 결국엔 뚫어내지 못하고 다시 꼬라박습니다. 이런 자리가 맥점 자리죠. 즉 지금 맥점 자리는 27,000달러예요. 다음 주면 더 내려오겠지만 26,000달러로 20주, 60주, 20개월 EMA가 다 모여있고 이 평행 채널의 상단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즉 1년하고 6개월 만에 곧 골든 크로스를 앞두고 있다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잘 들으세요. 이게 만약 가짜 상승이라면 분명히 이때를 따라갈 거라고요. 이게 만약 가짜 상승이라면 분명히 이때를 따라갈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가짜 상승이죠. 좀 더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오늘은 온체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많은데 그 MPI 지표가 상당히 올라왔더라고요. 채굴자들이 꽤 많이 팔았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20일 이평이 60일, 120일 이평 뚫고 200일 이평을 뚫기 직전에 결국 골드크로스 못 시키고 이 장대 음봉 나오면서 모든 일봉상의 이평들 아래로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 보이죠. 이때라도 손절했으면 혹은 이때 한번 또 나타나죠. 이때라도 손절했으면 지금쯤 마음이 편안하실 건데
결국 대응을 못 하시면 놓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20일 2평을 200일 2평까지 쭉 끌어올릴 건데 이때와 같은 이 두 번의 속임수가 나올 건지 아니면 이때처럼 강하게 뚫어낼 건지 그리고 다시 한번 이때처럼 지지 테스트 한 번 더 나올 건지 아니면 지난 2019년 사이클처럼 20일, 200일 2평과 한참 이격거리를 유지한 채 그냥 계속 그냥 이런 조정 안 주면서 올라갈지 이렇게 보고 판단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해되셨죠? 제가 옆에서 지금은 위험합니다. 파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는 거고 판단은 자기 스스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 이제 뭐 해시리본 가지고 말이 많던데 저는 이제 해시리본의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해시리본의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너무 믿지 마세요. 뭐 보조 지표 하나 믿고 지금 매수 찬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바보 같은 종합적인 판단에서 이 해시리본은 거들 뿐이죠. 이미 비트코인의 92%가 채굴된 상황에서 이제 8%가 남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해시 리본 사이클을 만들어냈을 때 기본적으로 이 투자 환경 자체가 중국 쪽 채굴 세력들이 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가격 메이킹을 하던 시절이었어요. 즉 컵슐레이션 기간이 되면 빠르게 중소형 채굴 세력들, 중소형 채굴자들 정리시키고 어차피 대형으로 걔네들은 훨씬 더 낮은 원가에 채굴을 하던 애들이니까요. 해시율을 확 자신의 채굴 쪽으로 끌어온 다음에 가격을 올리고 다시 고점에서 팔고 또 컵슐레이션까지 가격을 하락시킨 다음에 다시 매집을 하고 중소형 업체들 다 망하면 걔네들 해시율까지 다 끌어안은 다음에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언제까지? 여기 전까지. 상당히 유효한 지표였어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상황이 달라졌으면 적용이 달라져야죠. 지금은 중국이 채굴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한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이제 반감기 사이클이 지나가면서 채굴돼야 될 비트코인은 고작 9%밖에 안 남았습니다. 9%도 안 남았어요. 92%가 채굴된 상황입니다. 8% 남았어요. 이제 8%도 안 남았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해시리본 참고는 하겠지만 그게 과거 백테스팅 결과 과거 사이클을 대비해 봤을 때 승률이 꽤나 좋은 지표였으니까 그걸 맹신하고 장기 존버를 한다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온체인 지표를 차라리 보세요. 뭐 MVT나 아니면 MVRV나 아니면 다른 뭐 손실 혹은 수익 지표라든가 그걸 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건 상황이 변치 않았으니까. 하지만 이때를 기준으로 천지개벽 수준으로 변했습니다. 이때는 중국이 채굴 시장의 헤게모니를 끌고 가던 시기였고 중국의 채굴 세력 자체가 비트코인 가격을 메이킹하던 시기였죠. 대표적으로 우지안. 우지안. 지금도 이때와 같은 시기인가요? 물어볼게요. 상황이 똑같나요? 다르죠. 심지어는 반감기 사이클도 깨졌어요. 직전 고점을 해치지 않는다. 저점은 직전 고점을 해치지 않는다라는. 그게 뭘 드러내냐면 오늘 어제 해가지고 MPI가 올라갔더라고요. 채굴 세력들이 상당히 비트코인을 처분을 했거든요. 보통의 경우라면 지금 가격대에선 처분을 하면 안 되죠. 그만큼 유동성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죠. 고작 뭐 10% 20% 상승했는데 아래에서 매집한 아래에서 채굴한 비트코인을 팔아야만이 파산을 막을 수 있을 정도 특히
미국 쪽 채굴 기업들은 상당히 지금 거의 도산 직전의 상황에 처해 있죠. 갑자기 뭐 중국에서 비트코인 채굴 산업을 국가 산업으로 육성합니다. 그 이전 10년의 역사는 사실상 중국 쪽에서 비트코인 채굴 산업을 국가 산업으로 육성하는 수준이었어요. 네. 북경대를 졸업한 그 초 엘리트가 비트코인에 모든 걸 그냥 쏟았으니까 비트코인 채굴에 무지한 얘기예요. 그래서 참고는 하되 요새 또 갑자기 또 해시리본 얘기를 많이 하셔서 너무 거기에 또 휘둘리지는 마시라는 거. 네. 그리고 정말 조종자리 좀 안 올 수가 있다. 그리고 시장 환경 자체가 너무 지금 선물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상황에서 선물 쪽 그 개미들의 심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즉 뭐 롱 물량과 숏 물량의 비교라든가 아니면 펀딩 피가 어떻게 과열되고 어떤 상태로 유지되는지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거래소 입출금 관련 지표들도 지금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요. 한 가지 조금 의미 있게 봐야 될 지표는 지금 거래소에 보관 중인 비트코인 물량 자체가 역대 최저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비트코인 추가 입금이 과거에 비해서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즉 시장에 던져질 매도 물량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 선물 거래소들의 통합 오더북을 봤을 때 확실히 지금 매수와 관련된 매수를 하려는 오더 뎁스 자체가 확실히 두텁다. 매도벽보다는. 즉 세력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장대 양봉 하나 정도는 더 뽑아낼 수 있는 상황이다. 아래쪽으로는 지금 매수세가 상당히 두텁게 형성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숏 세력 입장에서는 이제 물량을 아래로 이제 떨구기 위해서는 바꿔 말하면 현물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던져야 되는 숏 스퀴징이 일어나면서 현물 가격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청산의 압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그 청산을 피하기 위해서 증거금을 늘려야 되니까 계속해서 비트코인 매수를 하게 되고 이게 쌍끌이로 스퀴징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선물시장에서 계속 청산 압박을 넣으면서 증거금을 계속해서 채우게 만들고 그 증거금을 채우기 위해서 현물시장에서는 계속 비트코인을 사게 되고 게임스탑 사태가 일어났을 때 왜 게임스탑이 그렇게 뭐 천정부지로 솟아날 수 있었느냐가 같은 원리죠. 지금 숏 세력들은 상당한 이제 증거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그 본물이 터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증거금 못 채워 넣고 이른바 지지를 치게 되면 항복을 선언하게 되면 본물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쭉 뽑아져 올라가는 거고 한동안은 이제 숏 세력들은 도저히 매도벽을 칠 만한 자금 여건이 나오지 않는 거죠. 이제 롱 세력들이 그 포지션을 청산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기 전까지는. 즉 어쨌든 아래에서 크게 시장가로 가격을 말아올린 지금 선물 거래소의 그 세력이 자신의 포지션을 청산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올릴 것이다. 그리고 그 자신의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고점 구간에서 개미들이 도저히 못 참겠다. 추격 롱이라도 따라가야겠다. 남들 다 먹는 것 같아. 나만 못 먹는 것 같네. 슬슬 매수벽을 채워줄 때, 즉 펀딩 피가 롱 쪽으로 우세해지고 롱 물량 자체가 과도하게 많아졌을 때 그때는 던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뭐 10억 달러 물량이든 5억 달러 물량이든. 근데 지금 포지션을 청산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건 온체인 지표 조금 보시게 되면 조금은 티가 나거든요. 티가 납니다. 거래량 지표에서도 좀 티가 나고 그 얘기는 나중에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체인 지표 조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MVRV도 곧 이제 그 추세 이탈 직전에 있고요. 곧 이탈할 것 같아요. 거의 2년 만에 이탈입니다. MVRV 지표가. 그 다음에 GBTC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하락 추세를 뚫고 나왔더라고요. 살짝 삐죽 뚫고 나왔더라고요. GBTC 흐름도 잘 보셔야 돼요. GBTC 흐름도. 왜냐하면 이때 어차피 DCG와 관련된 FOD, FTX와 관련된 FTX FOD가 아니죠. 이게 이제 DCG와 관련된 이거 두 개가 결국엔 개미들이 매수를 못하게 만든 심리적 요인이잖아요. 거기에 경기 침체 공포가 더해지니까 절대 매수 버튼에 손을 못 대죠. 결국 뉴스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뉴스를 제대로 해석해야 된다 이거죠. 제가 DCG 사태 나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건 좀 다르다라고 그랬죠. 코인데스크 얘기 들면서 결국 결과론적으로 보면 갑자기 가격이 상승하니까 너도 나도 내가 DCG 인수할래. 이 아래 구간에서는 돈나무 누나부터 해서 아크인베스트, 그 다음에 최근엔 어디였죠? 모건 스탠리가 GBTC를 매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제가 이거 떨어질 때 그랬잖아요. 아마 곧 GBTC 매수 소식이 들려올 것이다. 그 다음에 기관의 매수 움직임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던데, 웰컴입니다. 웰컴입니다. 웰컴. 네. 미국 쪽 기관들 다 병신들이에요. 병신들. DCG가 10억 달러의 그레이스케일 GBTC를 어디에서 DCG가 매수했는지 아세요? 여기에서 매수했어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워낙 심하니까. 호재를 알았겠죠. ETF 호재 타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해소될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한참 기대 들떠 있었을 때 중국 쪽에서 거래소 금지, 사용 금지, 뭐 여기서도 찬물 끼얹어 버렸죠. 채굴 금지, 거래소 이용 금지, 이거 두 발로 그냥 미국 쪽 기관들 그냥 싹 날려버렸거든요. 기대감을. 솔직히 말하면 DCG는 이때 배팅을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10억 불 들어갔어요. 10억 불. 10억 불의 GBTC를 뭐 자사주 매입은 아니지만 어쨌든 매입을 했다고. 워낙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심하니까. 근데 이때 이 10억 불의 자금을 보니까 제네시스에서도 조금 빌리고 제미니에서도 조금 막 여기저기서 빌린 돈으로 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때 이때 털어내지 못하고, 이때 원래 털 계획이었어요. 보니까 털 계획으로 이때 10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GBTC를 샀겠죠.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해소될 것이다. 근데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해소도 안 되고 중국발 악재 터지니까 털 기회도 못 잡은 상태에서 그냥 아래까지 내려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더 할인된 가격, 더 낮아진 가격에서 이제 늑대들이 뜯어먹겠다고, 야 우리한테 넘겨. 너네들 많이 힘들지? 아이고 힘든 거 아는데 우리한테 넘겨. 우리가 더 잘 운영해 줄게. 너네들 돈 없잖아. 갚을 돈 많잖아. 심지어는 빚쟁이들까지 이제 오는 거죠. 네? 윙클보스 형제가 베리실버 돈 갚아라. 돈 갚으란 소리가 아니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베리실버 그레이스케일 우리한테 넘기란 얘기죠. 윙클보스도 대표적인 올드홀더잖아요. 비트코인. 그게 돈 갚으란 얘기가 아니죠. 너네 돈 못 갚지? DCG에서 가장 알짜배기가 제네시스 트레이딩하고 GBTC였잖아요. 그레이스케일이었잖아. 그레이스케일 우리한테 넘겨 이거죠. 실은 말하면.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야 돈 없으면 담보 우리가 가져간다. 집이라도 내놔야지. 집 문서라도 내놔야지.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뭐 누군가 DCG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DCG하고 같이 연기합을 맞추고 똥꼬쇼를 하고 있는 건지는
앞으로 GBTC 가격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어떻게 해소되는지도 좀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죠. 왜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모건 스탠리나 아니면 아크 인베스트의 돈나무 누나가 GBTC를 그렇게 사고 코인베이스 주식을 왜 저점 매수를 그렇게나 할까?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뉴스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죠. 너무 이렇게 퍼드를 양산해내죠. 코인 유튜버 분들 중에 뉴스 전달하는 유튜버 분들 되게 필요한 정보 전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십거리 또는 조회수 높이기 위해서 쓸데없이 이렇게 뻥튀기 하시는 분들 많죠. 비트코인 지옥 간다, DCG 파산 직전 이렇게 썸네일 만들면서 반성 좀 하셔야 되죠. 네. 근데 뭐 그렇게 자극적으로 해야지 조회수가 들어오고 구독자도 뭐 느는 건 맞지만,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번이 단순 반등장으로 그치진 않을 것이다. 설사 반등을 하더라도 0.5 레벨 이상으로 반등을 할 것이다. 즉 37K에 CME 갭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는 채우고 떨어지더라도 떨어질 거고, 만약 2016년 17년 사이클 따라가게 되면 그냥 쭉 올라가 버릴 것이다. 계속 어쩌면 손가락 빨고 기다리고 있어야 될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0.5 레벨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여기네요. 32,000달러. 2019년 사이클 따라가면 5만 달러라 그랬죠. 근데 여기 CME 갭을 채운다고 생각하면 대략 뭐 한 39,000달러, 38,000, 39,000달러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2016년, 17년처럼 그냥 이렇게 갈지, 혹은 2020년, 21년처럼 크게 한번 털어먹고 갈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찐반이라면 둘 중에 하나인데 아무도 몰라요. 네, 아무도 모릅니다. 직전에 이걸 썼으니까 그냥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2025년 또는 2024년 마지막 4분기까지 그냥 쭉 올라간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이때 다시 한번 365주 EMA나 아니면 200주 EMA 자리에서 매수 기회가 나올 거고, 이 자리가 분명히 200주 EMA 또는 365주 EMA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추세 깨지는 첫 신호는 아마 200일 EMA가 깨지는 신호부터 시작될 거고요. 근데 이게 나오게 되면 이 상승 과정에서 단 한 번도 200일 EMA를 깨지 않고 그냥 쭉 올라갈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짧은 영상이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조정이 오늘 내일 해서 조금 나올지 아니면 그대로 또 올라갈지 좀 계속 옆으로 빼고 있는 상황에서 4시간 봉 기종 과매수 구간 상당 부분 시켰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투자 환경이 많이 변했어요. 과거 사이클하고는 다릅니다. 일단 직전 반감기의 고점이 깨진 것부터 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이제 채굴 관련 지표는 많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채굴 관련 지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해시리본의 유용성 자체도 다시 한번 조금 재고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라가는 과정에서 긍정적 지표로서 작용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해시리본이 데드캣 바운스가 나온다라고 해서, 즉 지금 해시리본이 골든 크로스가 나왔잖아요. 나중에 데드 크로스가 나온다라고 해서 이걸 무조건 팔아야 될 건가? 그건 그때 가서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매도에 그냥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해시리본 바이 신호 떴대 매수 들어가자, 이건 안 된다 이거죠. 그건 아니다 이거죠. 이해하셨죠? 네.
종합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너무 뉴스에 휘둘리지 마시고 커뮤니티에 휘둘리지 마시고 저한테도 휘둘리지 마시고 유튜버 분들한테도 휘둘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 쟤는 저렇게 해가지고 저런 사이클로 현물로 돈을 벌었구나. 그동안 4년 넘게 5년 넘게 이 시장에서 살아남았구나.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음봉 마감 할 것 같네요. 네, 깔짝. 그렇죠? 음봉 마감 할 것 같네요. 음봉 마감. 지금 20분 남았는데 일봉상 음봉 마감 할 것 같고요. 4시간 봉상 보시게 되면 여기 아래로는 안 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가 지금 이른바 플래그가 만들어져 있죠. 플래그 상단이 단기 지지 레벨인 것 같아요. 여전히 펀딩피는 과열 상태가 아니고 중립 상태이고요. 옆으로 계속 빼고만 있네요. 네. 잠깐 RSI 한번 봐볼까요? 가격은 올라갔는데 RSI는 이제 계속 시키고 있죠. 이게 대표적인 상승장에서 나오는 조정 패턴입니다. 쉽게 말하면 연장 파동이 더 간다라는 거죠. 여기서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되면 연장 파동이 아니고 조정 파동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격 조정 없이 올라가게 되면 연장 파동이 되는 거예요. 즉 1.618이 목표가가 아니라 2.618 또는 3.618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피보나치 찔러 넣어 보면 한번 피보나치 집어 넣어 보세요. 목표가 어떻게 되나. 그것까지 제가 해드려야 되나요? 집어 넣어 볼까요? 그것만 잠깐 한번 보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1.618이니까 단기 목표가가 여기가 되거든요. 원래는 여기가 되는데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뛰어넘었죠. 가격 조정이 안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2.618 24,000달러 혹은 3.618 최대는 4.236까지도 연장 파동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모양새가 딱 연장 파동 만들어질 모양새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혹은 더 위까지 올라가고 조정 파동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조정 파동은 이제 추세도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긴 했지만 이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연장 파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상승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연장 파동이 이어진다라는 쭉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2019년도 다시 한번 조금 봐볼게요. 또 방송 길어지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19년 1파 대비 피보나치 어디까지 올라갔는지는 숙제로 내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 이제 곧 설 대목이고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다들 건강한 한 주, 편안한 한 주, 스트레스 없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